안녕하세요. 법선생TV의 김도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유언대용 신탁, 이 유언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과연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느냐, 또 이에 관련된 수탁자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언대용 신탁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언대용 신탁은 생전에 위탁자가 상속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에 유언대용 신탁을 본인이 지정하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생전에는 수탁자가 관리하는 재산으로부터 본인이 수익을 얻고, 물론 이 구조도 이제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구조는 생전에는 이 아파트를 만약에 유언대용 신탁을 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서 위탁자가 생활을 하시고요. 이렇게 위탁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본인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이 수탁자가 이 재산을 이전하는 식으로 상속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런 유언대용 신탁에 관해서 요즘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과연 유언대용 신탁을 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는 2020년 1월 10일에 성남지원에서 나온 판례에 기초한 겁니다. 이 판례 사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탁자가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망인이신데요. 이 망인께서 3년 전에 한 금융기관에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셔서 이 재산을 이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하신 이후에 이제 상속인 중 일부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건데요. 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신탁 재산의 수탁자로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신탁 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에서 성질상 무상 이전, 그러니까 증여랑 똑같이 보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증여의 경우에는 사망한 시점입니다. 상속이 개시됐다는 건 사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유류분의 원칙에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1년 안에 한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이 유언대용 신탁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 이 판례가 말하는 것은 증여 1년 제3자,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즉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1년 전에 제3자에게 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처럼 유언대용 신탁도 1년 전에 제3자를 수탁자로 한 경우에 이 유언대용 신탁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수탁자를 잘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수탁자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제 수수료, 보통 신탁 보수라고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재산을 운용하는데 연 0.5에서 2%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또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등기를 이전하고 재산을 이전하는데 또 약 1,000만 원 이상의 보수가 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담이 적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3자를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들, 특히 이제 본인이 믿을 수 있고 또 본인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은 그런 분을 이제 수탁자로 세우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탁자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목적이 유류분을 피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꼭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